여러분은 오늘 아침 볼일을 편하게 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시원하게 소변을 보는 일은 우리가 숨을 쉬고 하품을 하는 것처럼 너무도 당연한 일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평범한 행위에 아무런 의미도 특별한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이 당연한 일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미묘하게 시작되어 점차 일상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소변이 마려운데도 바로 나오지 않고 화장실 변기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거나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어야 겨우 한 방울씩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겨우 시작된 소변 줄기는 예전보다 눈에 띄게 약해지고 가늘어졌으며 시원하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힘없이 떨어집니다. 볼일을 봤는데도 마치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것처럼 속이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찝찝하게 남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밤이 되면 더욱 증폭되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잠자리에 들었다가 한 번, 두 번, 심지어 3번 이상씩 화장실을 오가게 됩니다. 이러한 야간뇨는 깊은 잠을 방해하고 렘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게 하여 아침에는 이유 없이 피곤하고 개운하지 않은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낮 동안의 집중력 저하, 무기력감, 심하면 우울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합리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혹은 남자들 나이 들면 다 전립선 문제 하나쯤 있잖아.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과연 정말 그냥 넘겨도 되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소변이 방광에서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인 요도를 감싸고 있는 밤톨만한 기관입니다. 이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나 노화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조금씩 하지만 지속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면 그 결과 요도를 점점 더 강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마치 수도관이 좁아지는 것처럼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면 방광은 평소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써야만 소변을 몸 밖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부담은 매일매일 방광에 쌓이게 되고 방광 근육은 점차 지치고 약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아프지도 않고 초기에는 눈에 띄는 특별한 증상 없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무심코 놓치게 되며 병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는 느낌, 소변을 시작하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변화,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야간뇨 습관. 이 모든 것이 이미 배뇨 장애가 시작되었다는 명백한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래 방치하면 방광은 점차 과민해지고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소변이 차도 급하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며 이로 인해 갑자기 참기 힘든 강력한 요의가 느껴지고 심한 경우 화장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소변이 새어나오는 급박성 요실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크게 웃을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혹은 계단을 내려갈 때와 같이 복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삶의 양상은 걷잡을 수 없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걱정과 불안이 일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외출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 위치부터 미리 확인하게 되고 대중교통 이용은 불안감으로 인해 망설여지며 장거리 이동이나 여행은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 활동도 마음 편히 즐길 수 없게 되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부끄럽다는 이유로 혹은 남에게 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끝까지 숨기려 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뇨 장애는 결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몸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학적인 문제입니다. 소변이 방광에 완전히 비워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잔뇨량이 증가하여 요로 감염과 방광염 위험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심할 경우 신장의 소변이 역류하여 신장 기능에도 과도한 부담을 주어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배뇨 문제가 신체적인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눈에 띄게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 낮에는 피로에 시달리고 외출을 꺼리게 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마저 잃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은 전립선 비대증과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의료기술과 관리법을 통해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립선 비대증과 요실금의 최신 치료법과 관리 전략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이 커져 요도를 압박하여 다양한 배뇨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노화와 함께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80세 이상 남성의 약 90%가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하며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 40에서 50대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도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배뇨, 지연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빈뇨, 밤에 소변 때문에 잠을 깨는 야간뇨,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양뇨, 그리고 소변을 참기 힘든 급박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되면 방광 기능 저하를 넘어 신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법은 크게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비교적 초기 단계의 전립선 비대증 환자나 수술을 원치 않는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물로는 알파 차단제가 있습니다. 이 약물은 방광경부와 전립선 조직 내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요도를 넓히고 소변의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탐술로신, 실로도신, 알프조신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복용을 시작한 후 몇 주 내에 증상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 피로감, 코막힘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알파 환원효소 억제제가 있습니다. 이 약물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강력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전립선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줄여줍니다.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꾸준히 6에서 12개월 이상 복용하면 전립선 크기를 약 20에서 30%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물은 성욕 감퇴, 발기부전, 사정량 감소 등의 성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복용을 중단하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또한 발기부전 치료제의 저용량 요법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경우에 따라 병용 치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증상이 심해 합병증 위험이 있는 경우 혹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지속적인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변형시켜 요도, 압박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장 표준적인 수술 방법은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전기칼로 깎아내는 방식으로 오랜 역사와 검증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혈, 감염, 요실금, 역행성 사정 등의 합병증 위험이 있으며 전립선이 매우 큰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립선 절제술의 단점을 보완하고 더 안전하며 효과적인 다양한 수술법들이 개발되어 활발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홀뮴 레이저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이 방법은 고출력 홀뮴 레이저를 이용하여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통째로 박리한 후 분쇄기로 흡입해 제거합니다. 전립선 크기에 상관없이 시행 가능하며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전립선 절제술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보이면서 합병증 발생률은 더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신 기술로는 아쿠아블레이션이 있습니다. 이는 로봇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속의 워터젯 물줄기를 발사하여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정밀하게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열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주변 조직 손상이 최소화되고 특히 성기능 보존율이 높으며 회복이 빠르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립선 결찰술은 유로리프트라고도 불리며 특수하게 고안된 작은 금속 클립을 사용하여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좌우로 벌려 요도를 넓히는 시술입니다. 절개 없이 진행되며 회복이 매우 빠르고 성기능 보존에 있어 탁월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젊은 환자들에게도 고려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전립선 동맥색전술은 전립선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을 특수물질로 막아 전립선 조직을 허혈성으로 괴사시켜 크기를 줄이는 최소 침습 시술입니다. 수술 위험이 높은 고령 환자나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소 침습 치료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ITIND는 요도 내에 임시적인 스텐트를 삽입하여 요도를 확장하는 시술이고, 풍선 확장술은 약물 코팅된 풍선을 이용해 요도를 넓히는 방법입니다. 수증기 열 치료는 수증기를 이용해 전립선 조직을 괴사시키는 방법으로 열 손상이 적고 회복이 빠릅니다. 이처럼 2025년에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있어 환자 개개인의 상태와 선호도 그리고 기대하는 결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옵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실금 관리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실금은 전립선 수술 후 일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방광 기능 저하, 신경학적 문제, 과민성 방광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실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은 요실금 관리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규칙적인 배뇨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즉,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말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에 가는 훈련을 통해 방광의 과민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비만은 복압을 증가시켜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적절한 체중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금연은 전반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방광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과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방광을 자극하여 요실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 과도한 수분 섭취는 야간뇨를 유발하므로 피하되 낮 동안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요로 감염을 예방하고 변비를 방지해야 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통해 변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비로 인해 대변이 직장을 압박하면 방광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반적은 운동, 즉 케겔 운동은 요실금 관리의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골반저근은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고 소변 배출을 조절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방광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요실금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치료는 골반적은 운동이나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병행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으로 인한 요실금의 경우 방광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하는 약물이 처방될 수 있습니다. 요실금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보조용품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실금 패드, 기능성 속옷 등은 소변 누출 시 흡수 및 방수 기능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심한 요실금으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남성 요실금의 경우 인공요도, 괄약근 삽입술이 대표적인 방법으로 요도 주변에 인공 괄약근을 삽입하여 소변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요실금 또한 원인과 증상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관리 및 치료 전략이 존재합니다. 2025년 최신 동향은 전립선 비대증과 요실금 관리에 있어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새로운 베타 아고니스트인 비베그론이 전립선 비대증 관련 하부요로 증상 관리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약물은 위약 대비 야간요 및 요실금 증상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며 기존 약물에 비해 부작용이 적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치료로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도한 후 수술을 고려했던 것과 달리 환자의 증상 심각도, 전립선 크기, 합병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초기부터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 아쿠아블레이션 시술은 전립선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도 탁월한 증상 개선 효과를 보이며 성기능 보존이라는 장점 덕분에 1차 치료 옵션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조적인 관리법으로 온열 좌욕이 전립선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면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긴장을 완화하여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및 요실금 치료는 환자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 증상의 정도, 동반 질환 유무,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만으로 자가 진단하거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는 전립선 비대증과 요실금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막고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변을 오래 참지 않는 습관, 잠들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를 줄이는 노력,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조절하는 생활 습관, 그리고 규칙적인 걷기와 하체 근육 강화 운동은 전립선과 방광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배뇨 문제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며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변을 본다는 것은 단순한 생리 현상을 넘어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불편함이나 고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불편함을 그저 참고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알아차린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활기찬 일상을 위해 전립선과 방광, 건강에 지금 바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